시청자 여러분, CMG 제약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2일 4시 33분인데 제가 5월 19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좀 기다려보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고, 이때 잠깐 좀 비중을 더 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당가가 이제 2,350원 정도로 내려오긴 했는데 단차 비중 치고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타점을 보내드렸다는 내용이죠. 19일날 영상 잠깐 보시면은 단타 비중 조금 더 추가로 하셔도 된다고 이제 타점을 보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낮추긴 했는데 5월 16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판을 깔아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CMG 제약을 매수했던 명분 조현병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얘가 이슈를 또 세력들이 조건 3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개별적인 이슈로 뭐 올라가든지 이유 없이 올라가든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돼 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가고 니파 바이러스 때문에 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한 번쯤 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CMG 제약의 세력분들께서는 가오가 있어서 그런지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지금 살짝씩 움직여주고 있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자꾸 팔아. 누가 팔아? 외국인이 팔아. 근데 이놈이 누구야? JP모건 서울입니다. JP모건 서울에서 100만 주를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쯤은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거 꼬리 보시면은 얘가 지금 4% 5%짜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JP모건 서울은 원래 틱틱이 약간 조금 얼마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수익률을 별로 안 먹는 애들인데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다 나가면 그때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메릴 린치나 뭐 JP모건 서울이나 모건 스탠리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뭐 LS증권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물량들이 털린 다음에 올립니다. 진짜 찐 시세는 얘네가 나간 다음에 나오거든요. 뭐 신한창구라든지 삼성창구, 뭐 그 NH동이야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한이랑 뭐 몇몇 창구들이 그나마 이제 그 세력들이 자주 쓰는 창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JP모건이나 이렇게 외국인 창구로 대놓고 들어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털고 올리는 게 국룰이긴 합니다. 조금 기대를 했던 제가 좀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그러네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버텨야 합니다라고 하는 근거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 시장이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듣기 싫어야 CMG 제작 올라가는 것만 들으면 되지. 딴 게 내가 뭐하러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움직이는 거 거시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눈이 생기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알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력이 오래된 문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때도 문과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잘하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요런 타점 나가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나가고요. 오늘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는 국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장이 떨어지는 하락장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찐으로 떨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국채 올라갔을 때 그리고 금리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는 찐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디 우호국이죠? 미국 우호국이고 미국 우호국이라는 거는 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IMF 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역사 공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패스할게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국채가 뭔데? 라고 하신다면은 미국이 있잖아요. 국가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한테 야 돈 좀 줘. 야 우리 지금 국가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냐? 하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게 바로 국채고요.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년 만기 채권을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뭐죠? 미국의 앞으로의 20년은 좋다. 나는 이자만 받아 먹을게. 라고 하는 게 이거를 사는 조건이 되겠죠. 아니 A의 심리가 되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기 채권들이 매도가 나왔고 수요가 부족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미국의 앞으로 20년을 제대로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국가입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거죠. 정리를 하면은 장기 채권 1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30년은 별로 없어요.
20년을 미래를 봤을 때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수요가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딸리는 수요를 채우려면 미끼를 줘야겠죠. 당근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수요가 딸리는 거를 채우기 위한 이자가 올라가는 거라서 미국의 미래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돼요? 악재로 반응이 되는 겁니다. 10년 만기 채권부터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 채권의 기본이 되는 그 허들이기 때문에 15년, 뭐 20년, 3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그닥 움직이지를 않고요. 10년에서 20년 이 두 개가 움직일 때가 좀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5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지금 뭐 이자가 뭐 진짜 1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없었고, 하여튼 국채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갖고 있는데 움직임이 딱히 없는데 눌리고 있었을 때 뭐야 하고 뉴스를 찾아봤는데 국채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게 뭐 왜 그러는데 하면은 에이 무해라이 무식한 놈아 하면서 멋있게 설명까지 해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또 주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섹터가 정해집니다. 인버스 종목들, 인버스 섹터가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 겪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는 진짜 미친놈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같이 기술주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 판국에 하락장이 됐을 때 전염병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인버스 종목도 아니고 그냥 하락장이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6월 3일이면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정책주가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책주가 안 움직이고 오늘 전염병 종목들이 또 움직이길래 와 오늘 날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그것도 보고 와 오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세령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시장적인 부분들이랑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CMG 제약이 세력주가 맞다는 거는 말씀드렸죠. 1번이 들어와 있고 3번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을 지켜주면 3번이 또 붙을 건데, 이 1, 2, 3번이 뭔지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제 11년 짬이 들어가 있는 결론내 냈던 그 기본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제 구독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버텨야 하는 이유, CMG 제약의 명분을 조금만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여기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죠? 1번이 들어와 있는데 3번이 들어왔으니까 1번이 들어온 거고, 이 1번이 의미가 있으니까 단타를 치려고 했다가 지금 기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3번이 붙어주길 기다릴 건데, 지금 그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이해가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되시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 얼마나 짬이 녹아져 있는 겁니까? 1, 2, 3번으로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버텨야 하는 이유를 제가 추론을 좀 해봤는데, 이게 시나리오를 제가 쓰는 게 좀 버릇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종목이랑 연관을 지었을 때 이런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다가 특징주라고 딱 엔터를 딱 쳐보시면요,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얘는 녹여먹는 조현병 치료제, 대픽조죠. 요거 나왔던 거, FDA 승인된 거. 그 다음에 국민 정신건강 관련된 거, 윤석열 요거 나왔던 거 있고, 세계 최초 조현병 치료제, 이것도 그렇고, 베트남 화장품 관련된 내용은 특징주가 있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슈팅력이 한 상승 VI밖에 안 됩니다. 상승 VI 10% 정도? 그거밖에 안 되고, 조현병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지 더 센데요. CMG 제약의 명분이 조금 명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체크를 한 거였는데,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시나리오죠. 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다다음 주에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특징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빨이 아직까지 먹힌다는 게 탈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미너스 제약 상한가 같고 바이오니아도 움직였거든요. 프롬바이오도 또 움직였고요. 탈모가 나왔고,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정리가 안 되는데, 의약품 관련돼가지고 국민 건강으로 얘기했던 거는 의료 AI가 있었고요. 그리고 돌봄 치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비대면 치료였나? 네, 그리고 주치의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모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요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은 들긴 했어.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세분화시키는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만약에 진짜 정신건강 관련돼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 재밌어질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뜬금없고 이재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은 없지만, 노출됐던 재료 같은 경우가 한방치료 관련돼 가지고 건보에 적용시키겠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재명이 인터뷰한 건 없어요. 그냥 재료가 이렇게 노출된 거지. 그렇다는 거는 이건 세력들의 영역이거든요. 뭐 솔직히 특징주 하나 갖다 박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한가를 가고 막 거래되면 5천억이 터지지 않는 이상 금융감독원에서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찌라시야, 뭐 하루 왼종일 뭐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찌라시까지 놔둘 정도를 누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하나하나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를 만든다 그러는 건 세력이 하는 건데, 정신건강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한테도 엮였던 게 있었고, 아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를 까는 것처럼 아마 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분화 시켜가지고 의료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건보 관련된 내용으로 한방 치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면은 정신건강 관련돼 가지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CMG 제약을 내가 다시 올리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조현병 치료제 FDA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수는 없어. 예, FDA 승인이 됐잖아. 그리고 상한가도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면 그 다음 재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베트남 화장품 같은 경우는 10%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 대선은 코앞에 있고, 물론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베트남 쪽에도 쉐쉐 호재가 될 수는 있겠네요. CMG 제약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명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제 피셜이고 제 시나리오긴 한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평선이 얘가 시작한 구간이 뭡니까? 20선을 밟고 시작했잖아요. 그 20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얘를 다시 꺾으려면은 여기서 캔들을 요렇게 올려서 2440원 라인까지 올린 다음에 쏘던가, 아니면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를 박아서 이게 꺾이던가. 이평선은 뭐죠? 20선이 21의 캔들의 종가를 모아놓은 게 일봉 20선의 이 선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려줘야 이 종가들이 좀 올라와야 얘가 위로 꺾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 있는 애들 올라오거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만약에 얘가 다른 종목들 중에서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세력적인 부분들의 어떤 그 내용까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본전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뉴스가 박아줘야 되는 자리, 세력주의 조건 2번이 정말 퍼펙트한 자리인데 3번이 안 나온다거나,
1번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고 이제 차라리 본전 챙기고 나가겠다. 아니면 수익 조금 이 정도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고 나가겠다 라고 하겠죠. 그 부분까지 염두를 시나리오로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점이 나간다는 거는요, 제가 매수를 지금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수없이 많은 고초와 역경들을 이겨낸 이 11년 동안에 제가 버릇이 됐던 분할 매도, 본전 위협에 대한 탈출, 캐시,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들. 이게 사실 되게 쉬운데요. 그냥 매수 매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왜? 귀찮거든. 그리고 내가 괜히 팔면 날아갈 것 같거든. 왜냐하면 명분이 없고 뉴스를 맨날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 뉴스라는 게 하루 왼종일 체크를 하고 있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모르는 겁니다. 포기해야 돼. 대신에 내가 이거를 매수했던 명분이 명확하고 자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게 눈이 명확하면은 본전에 그냥 매도해도 에이씨 재수가 없었네 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에 뭐 한을 맺힌 것도 아니고 저도 솔직히 뭐 한이 맺혔죠. 손절했으니까. 하지만 얘가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쿨하게 매도하고 전 다른 종목 넘어갈 겁니다. 다른 종목으로 30% 100% 먹을 거예요. 뭐 지금 BHI 뭐 떨어져도 77%고 ICTK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지금 37%고 내가 매도한 게 100%요? 70%인데 뭔 상관이야? 그죠?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지금 100% 몰빵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영상들도 보실 텐데 지금 이렇게 좀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의미 없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뭐 볼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체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본전 이상에서 플러스 5%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3번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 기술주 관련돼가지고 대박 재료가 하나 터져가지고 이 섹터가 계속 갈 것 같아. 그럼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타점이 수급대장인 저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매도를 얼마 이상에서 비중을 다 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있던 구독자 1번님께서 이거 가겠지 하고서 매도를 막 4,000원에 걸어놓고 안 봐. 나는 목표가 4,000원이니까 그때까지 죽었다 깨어도 안 팔 거야. 이렇게 하시다가도 제 타점이 딱 문자로 왔을 때 수급대장 참 괜찮게 봤던 사람인데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랑 좀 다른데 구독 취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적어도 수급대장이라는 사람이 매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비중을 좀 털고 새로 나오는 영상이나 새로 나오는 타점의 종목들을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타점의 목적성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CMG 제약 저희 세력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한번 좀 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평선, 장기평 이거 480선이거든요. 굉장히 센 지지선이에요. 요거를 상한가로 뚫어놨던 거를 허무하게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면서 조금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